안녕하세요. 수리물리 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메뉴 첫 번째 나왔던 벡터로부터 시작을 해보죠. 벡터는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한 개념인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들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A 벡터 또는 여기다 이제 화살표를 붙여서 이렇게 표시하게 되었었죠. 이런 A 벡터가 이제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배웠던 개념 중에 하나가 두 개의 벡터의 합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있고 또 B 벡터가 있다고 할 때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은 이 B 벡터의 시작점을 이제 A 벡터의 끝점에서부터 출발해서 B 벡터를 이제 그린 다음에 A 벡터의 시작점에서 B 벡터의 끝점을 연결하는 것이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벡터의 합에 대해서도 배웠었습니다. 이런 벡터는 여러분들이 좌표계를 써서도 이제 표시를 했었는데요. A 벡터라는 것을 이제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하고 끝점의 좌표를 우리가 A1, A2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은 A 벡터라는 것을 바로 이 좌표를 써서 성분이죠. 성분을 써서 이제 표시하는 것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3차원 공간에서 이제 이런 벡터를 표시해 볼 수도 있는데요. 3차원의 원점에서 이 벡터를 표시하게 되면은 끝점은 3개의 성분을 갖는, 즉 x, y, z 성분을 갖는 이제 벡터로 표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벡터를 우리가 앞서 배웠던 행렬의 용어를 쓰자면은 1 곱하기 3 행렬 이런 꼴이죠. 즉 이제 로우 타입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벡터를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썼었는데 여러분들이 앞서서 AX는 B다 이런 이제 방정식을 풀 때 X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 X1, X2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컬럼 형태로 썼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벡터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이제 로우 형태를 썼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이후로는 이 벡터라는 것은 항상 컬럼으로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이런 행렬의 곱으로 표시할 때 편리한 부분도 있고 이제 약속이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대신에 다시 우리가 이거를 로우 형태로 쓰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현재 n개의 성분이 있으니까 n차원 벡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2차원, 3차원을 했으니까 n차원까지 확장하는 것은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표현은 앞서서 썼던 컬럼을 쓰는 표현에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x라는 것이 컬럼 벡터로 쓰여졌을 때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것은 컬럼을 로우로 바꾸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썼던 이렇게 가로로 쭉 쓰는 로우 형태로 쓰는 것은 벡터 x의 트랜스포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서 우리가 벡터를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것을 또 성분으로 표시했을 때는 x1, x2 해서 우리가 이제 컬럼 벡터로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 벡터의 크기를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2차원 벡터 경우에는 앞서 표시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A1, A2 성분을 갖는다고 하면은 이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길이를 뜻하니까 이 벡터를 우리가 A였다고 하면은 A 벡터의 크기다 해서 우리가 절대값 기호를 씁니다. 그렇게 쓰고 이 경우에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성분은 A1제곱 더하기 A2제곱 한 것이다. 스퀘어 루트를 취한 것이 되겠죠. 자,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금방 확장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 쓰여진 이 x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x1제곱, x2제곱 해서 이 전체 컴포넌트 xn제곱까지 우리가 쭉 더해준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벡터의 크기 또는 벡터의 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벡터의 크기가 이제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제 또 다른 성질의 벡터의 덧셈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죠. 그 덧셈은 예를 들어서 x라는 이 벡터가 이제 위에 쓰여진 것처럼 쓰여졌다고 하죠. y라는 벡터는 또 성분이 y1부터 yn까지 이렇게 쓰여졌다고 하면은 앞서서 우리가 이제 벡터의 합의 공식이라는 것은 각 성분별로 더하는 x1, y1이 첫 번째 성분이 되고 다음 x2, y2 이런 식으로 쭉 더해가는 것이 이제 벡터의 합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이제 벡터의 곱을 또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벡터의 곱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내적이라고 하는 곱, 영어로는 inner product라고 하는 곱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외적이라고 부르는 outer product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의 벡터의 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내적 부분을 보게 되면은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반적인 여기 지금 XY를 이미 적어놨으니까 이걸로 볼까요? X와 Y의 내적을 취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두 벡터의 내적을 이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 중에는 2차원이나 3차원 벡터의 경우에 내적을 A 벡터, B 벡터 내적이다 해서 각 X성분, Y성분, Z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는 그런 것을 했었죠. 이 경우는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AB가 3차원 벡터고 각 성분이 A1, A2, A3, B1, B2, B3였으면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내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XY로 표시된 N차원 벡터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X하고 Y의 이제 내적을 어떻게 쓸지는 좀 이따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 지금 여기 3차원의 경우를 적용해서 우리가 써보게 되면은 x1, y1, x2, y2 이렇게 쭉 더해서 xn, a, yn까지 더한 이런 양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행렬의 곱으로 표시를 하려면은 이 x도 컬럼 벡터고 y도 컬럼 벡터니까 컬럼이 이제 행렬이죠. 그렇게 되니까 곱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행렬의 곱으로 표시를 하려면은 x를 트랜스포즈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x 트랜스포즈는 로우 벡터가 그러니까 로우가 되고 y가 이제 컬럼이 되니까 두 개는 곱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곱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차원 벡터의 경우에는 이 앞선 벡터는 트랜스포즈를 취하고 두 번째 벡터는 그냥 이렇게 컬럼 벡터인 채로 곱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 inner product, 내적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또 다른 이 곱에 해당하는 외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 외적 부분은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이 n차원 벡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외적은 이 내적과 달리 n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의되지는 않고 3차원 벡터의 경우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차원 벡터 두 개를 A 벡터, B 벡터를 잡아보도록 하죠. A 벡터의 성분을 A1, A2, A3라고 하고 B 벡터의 성분을 우리가 B1, B2, B3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A 벡터와 B 벡터를 외적을 취한다라는 이제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A 곱하기 B 형태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외적은 또다시 이제 3차원 벡터가 되는데 그 값이 우리가 좀 규칙성이 좀 복잡합니다. 첫 번째 성분이 A2, B3 빼기 A3, B2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분이 A3, B1 빼기 A1, B3 세 번째 성분은 A1, B2 빼기 A2, B1 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각 성분별로 정의된 것을 외우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요. 이 뭐 두 가지 방식을 보통 소개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외우는 방식으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성분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X, Y, Z라고 이렇게 이제 단위 벡터를 쓰고 그 다음에 이 A 벡터의 성분을 A1, A2, A3 그 다음에 B1, B2, B3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서서 배웠던 행렬의 디터미넌트 포뮬라를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것을 외웁니다. 자, 그 말은 뭐냐라면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디터미넌트를 그 마이너를 이제 활용을 해서 정의했던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자, 그 정의라는 것이 이건 룰이니까 그냥 익혀두세요. 첫 번째 x가 있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 a2, a3, b2, b3 디터미넌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y 부호가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게 쓰고 자, 그 y를 이제 포함하는 것을 빼고 나면은 a1, a3, b1, b3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z 방향 빼고 그 Z를 포함하는 걸 이제 그 행가열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A1, A2, B1, B2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전개를 하면 여기다 X를 쓴 거는 첫 번째 성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2 곱하기 2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A2, B3 빼기 A3, B2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Y 부분이 있는데요. Y를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있고
해주면은 A1, B3 빼기 A3, B1. 그 다음에 이제 Z 성분이 있죠. Z가 A1, B2 빼기 A2, B1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위에 적어놨던 그 정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용적이긴 한데,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이 레비치비타 심볼이라고 앞서서 배웠던 엡실론 ijk라고 하는 이 양을 써가지고 표시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A 외적 B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벡터가 된다고 하니까 그 벡터의 i번째 성분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엡실론 ijk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순서대로 A 벡터, B 벡터니까 A 벡터의 J번째 성분, 그 다음에 B 벡터의 K번째 성분 이렇게 이제 간단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J와 K가 두 번씩 나왔기 때문에 서메이션이 되어 있다라는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을 따라도 되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J와 K는 1부터 3까지 다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만 우리가 구해볼까요? A와 B의 첫 번째 성분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써보겠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엡실론 1 JK 되고 AJ, BK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 J와 K는 2, 3이 되던가 3, 2가 될 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된다라는 것이 이 레비치비트 심볼의 성질이었었죠. 자, 그래서 JK가 2, 3이 될 때 그러면 이제 엡실론 1, 2, 3이 되니까 값은 플러스 1이 되고 그래서 그 경우는 2, 3일 경우니까 A2, B3 자, 그러고 이제 또 가능했던 것이 JK가 이제 3과 2가 될 텐데요. 그러면 엡실론 1, 3, 2가 되는데 그것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A3, B2 이렇게 이제 쓰여지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성분이 여기 표시를 했던 이런 형태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성분도 위에 정의대로 표시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간단한 이제 벡터의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행렬의 성질들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2차원 좌표계에 우리가 벡터가 이제 하나 여기 스몰 r 벡터라고 해서 쓰여진 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벡터를 우리가 세타 앵글만큼 회전을 시켜가지고 라지 r 벡터라고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라지 r 벡터의 성분을 라지 x, 라지 y, 스몰 r 벡터의 스몰 x, 스몰 y로 이렇게 표시를 하기로 하면은 자, 그랬을 때 이 라지 x, 라지 y하고 스몰 x, y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익각이 세타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수직선을 내리그었을 때 이 값이 x가 되고 이쪽에서 내리그은 것은 여기가 라지 x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작도법을 쭉 활용을 해 보시면은 라지 x가 이 코사인 세타의 x 빼기 사인 세타의 y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으로 이 증명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고등학교 아마 책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다시 증명을 하지 않겠고요. 이 x와 y를 실질적으로 써보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 이런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행렬의 형태로 표시를 해보게 되면은 이 형태를 우리가 라지 xy 즉 r 벡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 곱하기 2 행렬의 스몰 r 벡터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벡터는 보게 되면은 스몰 r 벡터를 각도 세타만큼 회전을 해서 우리가 이제 라지 r 벡터가 얻어진 것이죠. 바꿔 말하면은 여기 곱해진 이 2 곱하기 2 행렬은 스몰 r 벡터를 라지 r 벡터로 회전을 시켜주는 그 회전을 시키는 행렬이다 해서 우리가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앵글 세타만큼 돌리는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이렇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쓰여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얻은 것이죠. 자, 이런 이 회전과 더불어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 벡터는 그냥 두고 R 벡터라고 여기 오른쪽으로 오겠습니다. R 벡터는 그냥 두고 이 R 벡터를 x, y 좌표축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해서 그때 얻었던 성분을 스몰 x, 스몰 y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벡터는 그냥 두고 우리가 좌표축을 한번 회전을 시키는 걸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세타만큼 우리가 이제 회전을 시켜가지고 새로 얻어지는 좌표축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xy 좌표계에서 원래 있었던 벡터의 성분이 xy였었는데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로 가가지고 얻어지는 성분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부르면은 여러분들이 또다시 이 기하학적 작도를 따져보게 되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은 원래 x, y 값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2x2 행렬이 곱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왼쪽 경우하고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왼쪽에서는 벡터가 이제 이렇게 세타만큼 돌아간 것이고 오른쪽은 벡터는 그냥 있고 좌표축이 돌아간 것을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좌표축을 고정시킨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벡터가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세타만큼 돌아간 거에 해당이 되니까 지금 이 돌리는 이 회전 행렬은 앞서 왼쪽의 경우에 비해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세타가 왼쪽에서 세타가 마이너스 세타로 바뀐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은 바뀌지 않을 테고 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 회전 행렬이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회전 행렬이라는 개념을 이제 배웠고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벡터라는 개념을 조금 더 추상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벡터를 크기와 방향이 있는 양을 말한다 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좌표로 표시돼서 숫자가 이제 성분별로 쓰여져 있는 걸 벡터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좌표축을 우리가 XY 좌표축을 잡느냐 아니면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축을 잡느냐에 따라서 성분값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벡터는 여러분들 화면에 붙박이로 넣는 벡터는 움직이질 않았고 좌표축만 돌아간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 좌표축에 상관없이 우리가 정의되는 양을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 경우에 힘이 벡터다 이런 말을 하는데 힘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좌표축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힘 벡터는 주어져 있고 특정 좌표계에서 우리가 그것을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물리적인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좌표축 변환에 대해서 그 성분값이 오른쪽 이 그림과 같이 이제 이런 오른쪽 이 수식과 같이 이 어느 좌표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좌표계의 값들이 이제 이런 변환을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좌표계 변환에 따라서 그 벡터의 성분값이 이렇게 이제 이 공식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양을 벡터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하면은 벡터라는 양은 좌표축 변환에 대해서 이런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 회전하는 공식을 따라주는 그런 물리량을 우리가 이제 벡터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닿을 때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2차원 벡터에 대한 우리가 회전을 살펴보았는데요. 3차원 벡터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3차원 벡터를 회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전축을 어떤 것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축을 회전축으로 잡게 되면은 회전하는 것은 Y와 Z면에 대해서 이제 회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행렬로 표시를 해보게 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R, X, 세타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X 성분은 그냥 두고 왜냐하면 이제 X가 회전축이 되니까 X 성분은 바뀌질 않겠죠. 대신에 Y와 Z 성분은 이제 그 세타만큼 돌아간 거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뀌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X를 회전축으로 하는 로테이션 매트릭스, 즉 회전 행렬은 3차원의 경우에 이 RX 세타라고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X, Y, Z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벡터 성분을 썼더라면은 지금 곱해 보시면은 바로 X 성분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X가 되고 Y와 Z 성분은 앞서의 이제 2차 우리가 봤던 그런 Y 코사인 세타 빼기 Z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변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같은 방식으로 Y축과 Z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 행렬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Y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것은 Y축 성분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 이 부분은 0, 1, 0으로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X와 Z를 로테이션 시키는 그런 행렬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Z축을 회전축을 하는 경우도 표시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3차원에서 회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3차원에서 어떤 회전이든지 간에 그것은 항상 우리가 X축에 대해서 알파만큼 회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Y축에 대해서 베타만큼 Z축에 대해서 갬마만큼 회전하는 것으로 항상 분해를 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간단하진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앞서서 이 회전 행렬 매트릭스를 표시를 해보게 되면은 이런 세 개의 회전 행렬의 곱으로 표시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 이제 알파, 베타, 갬마라고 하는 회전 각도일 텐데 이런 그 세 가지 이 정해지지 않은 회전각이 있으면은 3차원의 어떤 회전이든지 간에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말을 한 것이죠. 이 회전각을 우리가 이제 오일러 앵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역학을 공부하실 때 다시 또 접할 수 있겠습니다. 2차원 벡터와 3차원 벡터의 회전에 대한 회전 행렬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보다 일반적으로 n차원 벡터의 회전은 어떻게 표시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n차원 벡터를 우리가 이제 x라고 해볼까요? x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것을 이제 회전해 가지고 또다시 n차원 벡터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m이라는 행렬을 곱해 가지고 우리가 m이라는 행렬은 n 곱하기 n 행렬이 경우겠죠. x 벡터가 이제 n 곱하기 1 행렬에 해당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 벡터를 y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이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전 행렬이라고 하는 게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2차원의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x 벡터가 있고 이것을 다시 세타만큼 우리가 회전을 시켰을 때 나오는 것을 y 벡터였다고 하면은 지금 성질이 회전이라는 의미가 크기는 바뀌지가 않고 이 방향만 바뀌는 그런 의미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이야기는 크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x 벡터의 크기, y 벡터의 크기가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x 벡터의 이제 크기를 x 트랜스포즈 x로 이렇게 되면 이제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는데 크기가 안 바뀐다는 말은 y 트랜스포즈 y가 원래 있었던 x 트랜스포즈 x와 같아진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2차원 그 벡터의 행렬, 2x2 행렬의 코사인, 사인 나오던 것을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게 성립되는 것을 금방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n차원의 경우에, n차원 벡터의 경우에 한번 표시를 해보죠. 자, 그러면은 y가 앞서서 이제 mx다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y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컬럼 벡터를 이제 로우 벡터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m하고 x를 곱한 것을 이제 트랜스포즈를 취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정리가 하나 나옵니다. 이것은 x 트랜스포즈에 행렬 m을 트랜스포즈한 것을 곱하는 것과 같다. 즉 바꿔 말하면은 각각의 트랜스포즈인데 순서로 이제 반대로 가면서 이제 곱하는 경우죠. 자, 이 성질은 우리가 나중에 좀 보다 일반적으로 행렬의 곱에서 트랜스포즈를 취했을 때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걸 그때 가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도 할 수 있고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y 트랜스포즈와 y를 곱한다는 것은 이 관계를 써주게 되면은 x 트랜스포즈에 m 트랜스포즈가 되고 그 다음에 y는 다시 이제 mx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x 트랜스포즈 x와 같아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안에 끼어 있는 m 트랜스포즈 m이라고 하는 이 행렬이 m도 우리가 n 곱하기 n 행렬에서 사각 행렬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트랜스포즈에다 다시 m을 곱한 것이 또다시 n by n 행렬이 될 텐데 이 관계가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크기가 바뀌지 않고 이제 방향만 바뀌는 것을 n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변환 행렬 m이라고 하는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만족해야지 될 게 m 트랜스포즈 m한 것이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어떤 행렬 m에다가 뭘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은 인버스가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M 트랜스포즈가 M 인버스와 같아진다. 이런 게 이제 요구되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성질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왼쪽 이거 또는 이 오른쪽에 표시된 트랜스포즈가 인버스와 같아지는 성질을 만족하는 행렬을 우리가 이 직교 행렬, 오소고널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다음 메뉴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벡터를 조금 더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x라고 하는 벡터를 x1 해서 xn까지 성분을 적고 이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스퀘어 루트에 x1 제곱 더하기 쭉 해서 xn까지 이제 제곱해서 더한 거를 스퀘어 루트 씌운 것을 크기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x1부터 xn까지 값이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x를 우리가 컴플렉스 벡터라고 이제 부르면은 그때 x라는 벡터의 컴플렉스 벡터의 우리가 이 크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왔던 각 성분에 나오는 복소수를 절대값 제곱을 쭉 다시 다 더해가지고 이것을 전체 성분에 대해서 다 제곱해서 이제 더한 것을 우리가 스퀘어 루트 씌운 것을 복소수 벡터의 크기로 이렇게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소수라고 하는 것을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시겠지만은 한번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가 실수와 허수 부분을 갖는 그런 양이죠. 이 경우에 실수와 허수 부분이 있는데 그 복소수의 절대값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치 실수 허수 부분을 x, y 좌표값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 한 것을 이제 스퀘어 루트 씌운 것을 이 복소수의 절대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쓰게 되면은 복소수 벡터 x의 우리가 크기를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소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취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이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컬레 복소수를 구하는 것인데요. 지금 x라고 하는 복소수 벡터가 있을 때 우리가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이렇게 이제 스타를 붙여 쓰게 되고 그것은 각 성분별로 우리가 이제 스타를 취하는 이런 벡터를 이제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앞서서 우리가 x1이라는 것을 a 더하기 bi라고 하는 것을 이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바꾸는 것을 뜻하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x1에다가 x1 스타를 곱하면은 또는 뭐 순서를 바꿔도 괜찮겠습니다. x1 스타에다 x1을 곱하게 되면은 바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x1이라고 하는 복소수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을 스퀘어 루트의 x1 스타 x1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이 복소수 벡터 라지 x의 절대값, 그러니까 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써가지고 한번 표시를 해보게 되면은 x 스타라고 하는 벡터를 우리가 컨주게이션 취한 것을 다시 트랜스포즈까지 취해주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 표시가 이제 x1 스타, x2 스타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가 될 텐데요. 이 벡터와 우리가 x 트랜스포즈,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하고 트랜스포즈를 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곧 배우게 될 나중에 나오겠는데 x 대거라고 씁니다. 지금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요. 이게 위에가 약간 짧고 길게 대거라고 하는 게 칼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표시를 하는데 이게 자꾸 지워지네요. 자, x 대거 크게 써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x 대거라고 우리가 dagger 대거 칼이라는 의미로 x 대거라고 쓰는데요. 그렇게 x 대거가 이제 이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x 대거에다가 x를 곱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요 형태에다가 컬럼 벡터로 x1부터 xn까지 이렇게 쓰여지니까 곱을 하게 되면은 바로 x1 스타 x1 더하기 x2 스타 x2 이렇게 쭉 더하는 게 돼서 이 여러분들이 각각 절대값을 제곱한 거를 더한 거와 같다.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가 있죠. 바꿔 말하면은 여기 이제 정의에 나왔던 우리가 이걸 쓰게 되는데 그래서 컴플렉스 벡터의 크기 x라고 하는 것은 x 대거 x 이걸 제곱이라고 쓸까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실수 성분을 갖는 벡터의 크기를 바꾸지 않으면서 방향만 바꾸는 것을 우리가 회전 행렬
로테이셔널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표시를 했었죠. 또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n차원에 대해서는 오소고널 매트릭스라고 해서 우리가 표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랬던 것을 이제 x라는 벡터가 우리가 이 리얼 성분을 갖는 벡터가 아니라 컴플렉스 벡터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번에는 컴플렉스 벡터에 우리가 크기를 바꾸지 않고 방향만 바꾸는 그런 경우에 좌표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행렬을 U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U에다가 컴플렉스 벡터 X를 곱해가지고 나오는 또 다른 컴플렉스 벡터를 Y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컴플렉스 벡터의 크기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변환 행렬, U라는 행렬에 요구되는 사항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Y라는 행렬에 우리가 이제 크기를 따지게 되면은 앞서 표시했던 대로 Y 대거 Y가 이제 그 Y 컴플렉스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X 대거 X와 같아지기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크기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앞서와 비슷한데 Y라는 행렬의 대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지 되거든요. 자, 이것은 어떤 것이었냐라면은 Y 행렬을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취한 것을 트랜스포즈 한다 이런 의미였었죠. 자, 그러면은 Y라는 행렬이 벡터죠. Y라는 벡터가 U 곱하기 X니까 이 여러분들의 행렬의 곱을 머릿속에 담아둔 채로 그것들을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하는 걸 생각하시면은 그 곱해지는 모든 항들에 다 컨주게이션이 들어가는 거니까 U라는 행렬을 컨주게이션 한 것에다가 X라는 행렬을 컨주게이션 한 것을 곱한 것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것에 트랜스포즈가 취해지는 거니까 앞서서 트랜스포즈 룰이 이제 트랜스포즈를 취하되 순서를 바꾼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X 스타의 트랜스포즈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U 스타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은 우리가 X 컨주게이션 트랜스포즈라서 X 대거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U 컨주게이션 트랜스포즈도 U 대거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Y 대거가 X 대거 U 대거로 표시됐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이제 Y 대거에다가 Y를 곱한 것은 X 대거 U 대거에 그 다음에 이제 U X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습니다. 트랜스포즈하고 헷갈리지 않아야지 되겠네요. 자, 이런 것이 X 대거 X가 이제 된다라는 것이 요구사항이었으니까 앞서와 같은 논리로 이것을 만족하려면은 U 대거 U가 아이덴티티 매트리스가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는 U 대거라고 하는 것이 즉 U의 컨주게이션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것이 U의 인버스와 같아져야지 된다라는 조건이 요구가 되겠죠. 자, 이런 것을 만족하는 이 행렬 U를 우리가 유니터리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유니터리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유니터리 매트릭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컴플렉스 n by n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우리가 어떤 행렬에 이 대거를 취한 것이 다시 자기 자신과 같아지는 이런 특별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런 행렬을 우리가 그냥 현재의 이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허미션 매트릭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영어만 여러분들이 익히고 그 다음에 성질을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벡터의 개념과 또 복소수 벡터 그리고 그것을 이제 크기를 보존하면서 변환시키는 오소고널 매트릭스와 유니터리 매트릭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벡터들을 보다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이 정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벡터를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고등학교 시절처럼 크기와 방향이 있다 해서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은 좀 이제는 곤란하고요. 이걸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벡터의 개념을 성분이 무한계 많은 경우로 확장을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하게 확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벡터라는 것을 보다 일반적으로 조금 더 추상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개념이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벡터들을 이제 여러분이 들었던 이제 벡터들을 모아놓은 공간을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자, 그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의 성질을 또는 정의를 우리가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7가지 성질을 쭉 써놓았는데요.
이런 7가지 성질을 다 만족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정의가 상당히 지저분하죠.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거와 이제 거의 같이 가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제 보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뭐 벡터 스페이스 V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벡터 스페이스는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스페이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합과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집합보다는 이제 물론 더 많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벡터 스페이스에 속하는 엘리멘트들을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하고, 거기에 속하는 벡터들이 A, B, C 벡터가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V라는 이 벡터 스페이스에 속하는 이런 엘리멘트들을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A와 B 벡터가 있을 때 이 벡터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되고, 그 합은 성분의 합으로 우리가 표시하는 걸로 일단 정의를 할 수도 있었죠. 자, 그렇게 될 경우에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 것은 B 벡터와 A 벡터를 더한 것과 같다. 이 교환의 법칙이라고 하던가요? 이런 교환의 법칙이 이제 성립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A, B, C 세 개의 벡터가 있을 때 A, B를 더하고 그 다음에 C를 더하는 것이나, A 벡터에다가 B와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 벡터와 더한 것은 같다. 이 결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법칙이 이제 또 성립이 돼줘야지 된다라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로 벡터에다가 어떤 스케일러 양을 곱해가지고 알파라고 하는 어떤 스케일러를 곱해서 이 또 다른 벡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성질을 요구를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A라는 벡터의 성분, 각 성분마다 다 알파를 곱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또 요구되는 성질이 베타를 먼저 곱한 다음에, 그래서 베타 A라는 이런 벡터가 된 데다가 다시 또 스케일러 성분 알파를 곱하는 것은 알파와 베타를 스케일러끼리 먼저 곱한 다음에 이것을 A 벡터에 곱하는 것과 같다. 일견 당연해 보이는데, 이 곱이라고 하는 것이 스케일러의 곱이다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으로는 좀 더 엄밀하게 정의가 됩니다. 스케일러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를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맞닥뜨리거나 경험할 숫자는 그 알파라고 하는 숫자가 실수거나 복소수 C거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Q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몰라도 되는 건데 뭐 코터니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걸 이제 필드라고 부르는 개념인데, 어쨌든 여러분이 그냥 익히 아는 걸로 실수나 복소수가 곱해질 수 있다. 벡터 앞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성질로는 이 벡터에 0 벡터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0 벡터는 우리가 이 크기가 0이 되는 그런 벡터를 이제 이 벡터 스페이스 안에 설정을 한다. 그런 0이라는 벡터를 우리가 이제 포함을 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 0 벡터가 이제 있으면은, 크기가 0인 벡터는 우리가 A라는 벡터가 있을 때 그 A라는 벡터에 어떤 벡터를 더해서 0 벡터가 되는 그런 어떤 벡터가 항상 존재하고, 그 벡터를 우리가 마이너스 A 벡터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덧셈에 대한 인버스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뻔해 보이는 내용이지만은 수학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0벡터가 정의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해서 이 0벡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인버스, 덧셈에 대한 인버스 마이너스 A 벡터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자, 이런 걸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곱하던 스케일러가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서, 그 이제 곱하기에서의 아이덴티티인 거죠. 그런 것이 있어서 그 1이라는 스케일러로 곱하면은 그냥 그대로 A 벡터가 그대로 되는, 자, 그런 이제 곱하기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있다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성질은 이런 곱셈이 스케일러 곱이 이제 분배의 법칙, 즉 A, B 두 개 더한 벡터에다 알파배를 해주게 되면은 각각 알파 A, 알파, 베타, B를 한 거를 더한 거와 같다. 이런 것이고, 또 이제 스케일러의 합을 같은 특정 벡터에 곱했을 때는 각기 스케일러를 이제 벡터에 곱한 걸 더한 거와 같다. 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해 보이는 성질 같지만은 이런 것들이 벡터 스페이스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체크해 가지고 이런 성질을 다 만족할 때 이것을 이제 벡터 스페이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2차원 벡터나 3차원 벡터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고 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뭐 n차원 벡터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벡터가 n 차원이 n이 무한대로 가는 그런 경우에 이제 무한 차원 벡터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럼 무한 차원 벡터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앞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에 따라서 이 무한 차원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를 하고 그때그때 이제 맞는 것을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 차원 벡터에서 이제 벡터들에 앞서서 이제 이 norm이라고 하는 크기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무한 차원 벡터가 됐을 때 무한 차원 벡터의 크기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앞서서 이제 봤던 이너 프로덕트, 그러니까 내적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엄밀하게 해가는 것이 수학의 리니어 엘지브라의 이제 벡터 스페이스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렬을 벡터에 곱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벡터가 되고 그 벡터가 앞서서 우리가 회전 행렬이라던가 이럴 경우를 보면은 크기는 바뀌지 않고 이제 방향만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하게 되면은 크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행렬이 벡터에 곱해졌을 때 새로 만들어지는 그 벡터가 어떤 성질을 갖느냐라는 것이 이제 그 벡터에 따라서 행렬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요. 특별한 경우에 어느 행렬을 x라는 벡터에다가 곱했을 때 어느 경우에는 다시 이것이 x 벡터에 비례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 비례상수를 우리가 이제 람다라고 불러보겠는데요. 그 람다라고 이렇게 비례상수를 부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어떤 행렬을 x 벡터에다 곱했을 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벡터가 다시 x 벡터에 비례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x 벡터를 우리가 아이겐 벡터라고 부르고 이때 이 비례상수로 나오는 람다를 아이겐 밸류라고 부릅니다. 예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행렬이 a라는 것이 뭐 2, 0, 0, 1 이런 행렬이었다고 해봅시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1, 0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곱하게 되면은 벡터를 곱하게 되면은 곱해 볼 수 있죠. 곱하면은 다시 2 곱하기 1, 0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앞서의 정의에 따르면은 2, 0, 0, 1이라고 하는 행렬 A에 대해서 아이겐 벡터가 1, 0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얻어졌고 아이겐 밸류가 2다. 이런 경우를 이제 본 거죠. 또 하나의 아이겐 벡터를 만약에 우리가 찾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게 가능할까요? 0, 1을 한번 써볼까요? 0, 1을 써보게 되면은 바로 0, 1 그대로 나오네요. 그래서 아이겐 밸류가 1이 되고 이 아이겐 벡터는 0, 1이 되는 이런 경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거 아닐까 하는 뭐 의심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1, 1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1을 쓰게 되면은 곱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2가 되고 밑에는 1이 돼가지고 원래 1, 1이란 벡터에 비례하지가 않죠. 그래서 1, 1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겐 벡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질문이 이제 우리가 두 개를 던져볼 수가 있는데 A라는 행렬이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아이겐 벡터가 있다 없다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두 번째는 어떤 A라는 행렬이 있으면 그러면은 아이겐 벡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 값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출발을 해보죠. A라는 행렬을 가장 간단하게 2x2 행렬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A11, 12, 21, 22라고 이렇게 잡고 자, X라고 하는 벡터도 우리가 X1, X2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적어보죠. 자, 그렇게 해서 AX가 람다 X가 되는 그런 X와 람다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는가? 즉, 바꿔 말하면은 A라는 행렬이 어떤 행렬이 임의로 주어졌을 때 이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러면은 이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x와 람다를 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뭐 그대로 그냥 우리가 펼쳐서 써보면은 바로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A21, A22 해서 x1, x2 된 것이 람다의
x1, x2 이렇게 된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람다를 곱해지는 것을 우리가 행렬로 표시를 해서 이런 대각 행렬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곱해 보시면 바로 똑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식을 우리가 왼쪽으로 다 넘겨서 써보게 되면은 a11 빼기 람다 a12 a21 a22 빼기 람다가 x1 x2에 곱해진 것이 00이 된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성분별로 다 이제 적어 보게 되면은 같다는 것을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된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 x1, x2가 둘 다 0이 되는 경우는 이제 제하고 0이 아닌 해를 갖기를 이제 원하는 경우입니다. 자, 뭐 00이 될 때는 당연히 x가 0이면은 a0은 0, 람다 0은 0이니까 그냥 트리비얼하다고 좀 말을 하는데, 자, 그것을 제하고 x1, x2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이 되지 않는 그런 해를 언제 갖겠나라는 걸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지금 표시된 이 매트릭스가 만약에 역행렬이 있었더라면은, 즉 바꿔 말하면은 이 행렬을 우리가 m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mx가 0이다 이런 꼴인데, m이라고 하는 것이 역행렬이 있어서 m 인버스가 있었더라면은 양변에다가 m 인버스를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0 해서 오른쪽은 0이 돼버리고 왼쪽은 이제 아이덴티티니까 x가 돼서 x가 0이다라는 게 돼버리죠.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가 앞서서 말했던 0이 아닌 해가 있느냐라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즉, 그 바꿔 말을 하려면은 x가 0이 아니게 되는 그런 해가 있기 위해서는 m 인버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m 인버스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공식이나 이런 거 쭉 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디터미넌트가 있고 위에 뭐가 쓰여졌던 이런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분자 쪽은 뭐 상관이 없는데 m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디터미넌트가 0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성질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잡아놨던 m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에 매트릭스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의 디터미넌트가 이제 뭐로 표시될 거냐라면은 a11 빼기 람다 a22 빼기 람다에 빼기 a12 a2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0이 되면은 그 경우에 이제 이 m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0이 아닌 x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놓고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게 되면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람다에 대해서 이제 풀면 여러분들이 일반해를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얻어지는 람다를 우리가 아이겐 밸류라고 하고 지금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의 해가 나오겠죠. 그걸 람다1, 람다2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그 해 람다1, 람다2를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아이겐 밸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래서 람다가 람다1인 경우에 그것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즉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식에서 람다 자리를 람다1으로 써주게 되면은 연립 방정식이 얻어지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x1, x2를 이제 구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 벡터 라지 x1이라고 하는 걸 얻으면은 아이겐 벡터를 얻는다 이렇게 되고 또 다른 해 람다2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식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 해 x2를 얻어서 두 번째 아이겐 벡터를 얻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직접 숫자를 넣어 가지고 한번 구해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일반적인 2x2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써보았는데요. 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한 2x2 행렬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A라는 행렬을 우리가 2, 1, 1, 2 이런 것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이럴 경우에 앞에서 우리가 AX가 람다 X가 된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 식을 A 빼기 람다의 아이덴티티 X 한 것이 0이다 라고 쓰고 이게 이제 non-trivial한 x, 즉 0이 아닌 x를 갖기 위해서는 디터미넌트의 a 빼기 람다 아이덴티티가 0이 된다 이런 조건을 요구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써보게 되면은 a 빼기 람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 2 빼기 람다 1, 1, 2 빼기 람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니까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2 빼기 람다의 제곱 빼기 1이 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람다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2 빼기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식이니까 해는 람다는 어떻게 되나요? 2 빼기 1이거나 또는 3 더하기 1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이제 아이겐밸류가 얻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람다가 1인 경우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케이스 1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앞서서 이제 말했던 식 a 빼기 람다 아이덴티티 x라는 식을 우리가 이제 펼쳐서 써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하면은 람다에다 1을 집어넣으니까 1, 1, 1, 1 해서 x1, x2가 0, 0이다 라는 경우겠죠. 자, 이 이야기는 이 x1 더하기 x2가 0이고 또 두 번째 식 x1 더하기 x2가 0이고 식이 되게 같아져 버렸죠. 자, 바로 그 이유가 이제 0이 아닌 해가 있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우는 보면은 단 여기서는 그냥 x2가 마이너스 x1이다 이런 것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니까 x1이 있고 마이너스 x1 이렇게 이제 쓰여지기만 하면은 이 벡터 x는 x1 값이 이제 0 아닌 어떤 의미의 값이겠죠. 이 앞서 말했던 ax가 지금 람다가 1이니까 1 곱하기 x가 되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보면은 a 곱하기 x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지금 이 식을 만족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아이겐 벡터를 하나 구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경우에 람다가 3인 경우를 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요 식에 해당하는 것이 이 람다가 3이니까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가지고 그 경우에 x1, x2 한 것이 다시 0, 0이다 라는 것은 이 식은 마이너스 x1 더하기 x2가 0 두 번째 식도 x1 빼기 x2가 0 같은 식이죠 결국.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x1과 x2가 같아지는 경우가 되니까 이 두 개 성분이 이제 같은 걸로 쓴 이 x라고 하는 것이 다시 아이겐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람다가 1이거나 3이거나고 아이겐 벡터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이겐 벡터를 보면은 이 x1이라고 하는 값이 결정되지는 않고 x1과 x2 사이의 관계만 주어졌죠. 이게 일반적인 성질입니다. 아이겐 벡터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걸 할 때 보면은 이 x1도 때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x라는 벡터의 크기가 1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잡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아이겐 벡터 경우에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두 번째 경우에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아이겐 벡터를 쓰기도 하는데,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아이겐 벡터를 노멀라이즈 했다, 극역화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앞 페이지의 예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 A를 AX는 람다 X다 라고 하는 이제 아이겐 벡터,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에 대응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디터미넌트 A 빼기 람다 아이덴티티 이 행렬이 0이 된다 해서 우리가 람다 값이 1 또는 3이라는 걸 얻었고요. 그 람다가 1이 될 때 이제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와 람다가 3일 때 아이겐 벡터를 각기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x1, x2라고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두 개의 아이겐 벡터를 x1과 x2를 컬럼 벡터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x1 컬럼과 x2 컬럼을 이렇게 모아서 다시 또 이 2 곱하기 2 행렬을 만들어 보죠. 이 행렬을 우리가 x라고 불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a 행렬과 x 행렬을 곱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a 행렬이 이 x1 컬럼에 곱해지고 또 이제 x2 컬럼에 곱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여기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쓰게 되면은 람다1의 x1 그 다음에 컬럼 x2는 람다2에 이제 x2 이렇게 곱해진 걸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표시된 것을 우리가 다시 이 행렬을 x1, x2
이렇게 쓴 것에다가 이제 람다 곱해진 효과를 다른 행렬로 표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 다시 2 곱하기 2 행렬인데 대각성분이 람다1, 람다2가 되는 이런 행렬이 오른쪽에서 곱해진 것을 여러분들이 따져보시게 되면은 이게 맞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x1에 이제 행렬이 있었고 x1에 컬럼이 있었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람다1, 람다2가 곱해지는 식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행렬의 곱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 첫 번째 컬럼의 첫 번째 컴포넌트가 람다1이 곱해지고 또 우리가 아래줄을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람다1이 곱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람다1, x1, 람다2, x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것을 x라고 하는 행렬에다가 자, 뒤에 행렬을 우리가 람다라고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불러볼까요? 그러면 이제 x 람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행렬로 표시를 했을 때 AX는 X 람다가 된다. 이런 것을 이제 표시를 한 것인데요. 이 식을 우리가 양쪽에다가 X의 역행렬을 곱해주게 되면은 X 인버스의 A, X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에서는 X 인버스 X 람다가 되고 X 인버스 X는 아이덴티티니까 그냥 람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재밌는 식이 나왔는데요. 이 식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그 A라는 행렬에 왼쪽과 오른쪽에서 X 인버스와 X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 다이아고널만 주어지는 다이아고널 엘리멘트들은 아이겐밸류가 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행렬이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지금과 같이 양쪽에서 X 인버스 A, X 식으로 이렇게 이제 A라는 행렬을 X 인버스 A, X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similarity 트랜스폼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뭐 이름이죠, 그냥. 이 similarity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similarity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이제 바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 대각화 시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A가 이제 2 곱하기 2 행렬에 이 아이겐 벡터들을 쭉 구해가지고 지금처럼 다이아고널라이즈 시키는 이 similarity transformation을 찾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련한 게 x라고 하는 즉 x1과 x2 우리가 성분을 다 적어볼 수도 있겠죠. 여기 x1과 x2가 있으니까 그렇게 얻어진 x라고 하는 행렬이 이 a라는 행렬을 대각화시키는데 이제 필요한 그런 양이 됐던 것이죠. 자, 이 성질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Similarity Transformation을 써서 우리가 행렬을 대각 행렬로 바꾸는 즉 Diagonalization을 앞서서 봤는데요. 이런 것이 모든 행렬에 대해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질을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행렬 중에서 앞서 한 예보다가 좀 더 일반적인 예로 우리가 헐미션 매트릭스라고 앞에서 소개했던 이 특별한 행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헐미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소개했던 대거라는 오퍼레이션이 있었죠. 이 H 대거라고 쓰는 것인데 이 대거라는 것은 행렬을 이제 H는 사각 행렬입니다. 사각 행렬을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한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취하는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H 대거 또는 어드조인트라고 하는 말로도 씁니다. 이 대거라고 쓰기도 하고 어드조인트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자, 이런 것을 이제 했을 때 그렇게 얻어진 H 대거가 원래 행렬 H와 같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허미션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허미션 매트릭스가 이제 있다고 하고 이 허미션 매트릭스는 앞서 제가 이제 사각 행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랜스포즈한 것이 다시 또 원래 H하고 같은 이 사이즈가 돼야지 되니까 사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런 허미션 매트릭스가 있을 때 허미션 매트릭스의 중요한 성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성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허미션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hx가 람다 x가 되는 이런 경우를 보는데 그 중요한 두 가지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이런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가 있을 때 그 아이겐 밸류는 리얼이 돼야지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 아이겐 벡터가 이제 아이겐 밸류 값들이 있는데 아이겐 밸류가 두 개 이상이 있고 그 아이겐 밸류 값들이 서로 다르게 되면은 아이겐 벡터들은 이제 서로 직교한다. 즉 그게 내적을 취하면 0이 된다.
이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허미션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는 항상 리얼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이겐벡터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이 컨주게이션을 취하는 컨주게이션과 트랜스포즈 즉 대거를 취해보죠. 그러면은 hx의 대거는 우리가 x 대거의 h 대거 이렇게 이제 표시된다고 할 수가 있고, 앞서서 우리가 이 h가 허미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h의 대거가 h와 같아진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x 대거 h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에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에 다시 이 오른쪽에서 x를 곱하는, 즉 바꿔 말하면은 이 오퍼레이터에 hx 대거에 다시 x를 곱하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지금 여기 오른쪽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x 대거에 h의 x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x라고 하는 것이 아이겐 벡터가 되는 경우에는 hx라고 하는 것이 람다 x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 왼쪽에 나온 표현을 우리가 람다 x로 바꾼 다음에 대거를 취하는, 그래서 이제 다시 x 곱해지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람다는 그냥 스케일러이기 때문에 람다에 대해서는 트랜스포즈가 될 것이 없고 컨주게이션이 되고 x 되고 그 다음에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왼쪽은 이 람다 스타 컨주게이션 된 것에 x 되고 x가 된 것이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나온 것은 x 대거에다가 그 다음에 hx라고 하는 것이 람다 x였으니까, 그러고 이제 람다는 스케일러이기 때문에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의 x 대거 x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같아져야지 된다라는 것이 요구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두 개가 같다라고 하니까 한쪽으로 넘겨서 써보게 되면은 람다 빼기 람다 스타 그 다음에 x 대거 x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겐 벡터가 0인 경우는 제하기로 하니까 지금 여기 x 대거 x라고 하는 것은 x 아이겐 벡터의 크기를 말을 할 텐데 0보다 커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람다 빼기 람다 스타한 것이 0이 되어야지 된다 라는 조건이라서 결과적으로 이 말은 람다가 리얼이다 라는 이제 첫 번째 성질을 우리가 보여준다고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성질은 허미션 매트릭스 H가 있을 때 그 H에 이 아이겐 벡터가 둘이 있어서 우리가 람다 1 아이겐 밸류를 갖는 아이겐 벡터 x1과 또 x2라고 하는 람다 2의 아이겐 밸류를 갖는 아이겐 벡터가 있었다고 합시다. 자, 그렇게 하고 람다 1과 람다 2가 서로 이제 달라질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자는 것인데요. 자, 그럴 경우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식에다가 x2 대거를 곱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온 식을 써보게 되면은 이 식은 람다 1이 스케일러니까 다시 이제 앞으로 빠져나오고 x2 대거의 x1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 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두 번째 식의 아이겐 벡터 식을 우리가 이제 대거를 한번 취해보죠. 즉 hx2의 대거를 취하게 되면은 x2의 대거에 h 대거 이렇게 될 텐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h가 허미션 매트릭스면 다시 h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람다 2 x2의 대거를 취한 것은 람다 2의 컨주게이션에다가 x2의 대거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얻어진 식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서 이 식에다가 오른쪽에서 이제 x1을 곱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지금 이 식은 어떻게 되나요? x2 대거 요것을 갖다 쓰겠습니다. x2 대거에 h가 있고 x1이 곱해진,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거와 같으니까 람다 2 스타에 x2 대거 x1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식과 이 식을 보면은 이제 같아지는데, 그래서 두 식을 빼버리게 되면은 왼쪽은 0이 될 것이고 오른쪽은 람다 1 빼기 람다 2에
x2 대거 x1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조건으로 잡았던 것이 람다1과 람다2가 다른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 이야기는 x2 대거에다가 x1을 이렇게 취한 것이, 즉 이 이야기는 우리가 x1, x2를 컴플렉스 벡터로 생각을 했을 때 두 컴플렉스 벡터의 내적의 표시가 됩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내적을 컴플렉스 벡터 경우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 크기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 내적이라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즉 어떤 이야기냐면은 x2라는 것이 예를 들어 성분이 A, B가 있고 x1이라는 것이 C, D였다. 이렇게 되면은 이 x2 컴플렉스 벡터 두 개의 내적은 우리가 이제 앞에 나온 벡터는 컨주게이션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걸 곱하고 또 B 컨주게이션 D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x2 대거 x1 내적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두 컴플렉스 벡터의 내적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람다1과 람다2가 달라질 때.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허미션 매트릭스의 두 가지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성질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앞서서 우리가 했던 즉 이 x1과 x2 이제 다시 2x2 경우로 생각을 해보죠. 그 두 개의 우리가 이 컬럼 아이겐 벡터를 이제 모아서 얘를 U라고 불러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앞서와 비슷하게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HU를 한 것이 U의 어떤 람다, 즉 다이고널 매트릭스 아이겐 밸류로 이루어진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경우에 다시 또 우리가 양변에 인버스를 취하게 되면은 UHU 인버스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맞아야 되겠군요. UHU 인버스가 람다 이렇게 돼서 이제 다이고널라이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 x들이 즉 x1, x2가 서로 아이겐 밸류 값이 달라지면은 이 내적한 것이 0이 된다라는 성질을 말씀드리고, 또 이런 이 아이겐 벡터들을 모아서 우리가 U라고 하는 행렬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시뮬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 허미션 매트릭스를 다이고널라이즈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U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더 분석을 해보면은 U의 어드조인트 액션을 취한 것이 U의 인버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유니터리 매트릭스라고 이제 불렀었는데요. 그래서 이 성질은 제가 다시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허미션 매트릭스 H는 어떤 유니터리 매트릭스로 시뮬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리얼 아이겐 밸류를 갖는, 즉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인데 리얼 값을 갖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다이아고널라이즈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U라는 행렬을 x1, x2 두 컬럼 이 벡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늘어서서 만들었다고 했죠. 자, 그러고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x1, x2는 아이겐 벡터인데 그 x1과 x2는 각기 우리가 이제 1로 노멀라이즈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즉 노멀라이즈 했다는 말은 이 크기가 우리가 1이 되도록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앞서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은 x1과 x2의 내적을 취한 것은 0이 된다. 즉 언제 그러냐라면은 람다1과 람다2가 다를 때의 경우였었죠. 또 바꿔 써서 x2와 x1의 이제 내적을 취한 것도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은 U 대거라고 하는 이 행렬을 보도록 하죠. U 대거라는 행렬은 이 U의 컴포넌트를 컨주게이션을 취한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한다 이런 말이라고 했죠. 자, 그렇게 되면은 x1이라고 하는 컬럼 벡터가 트랜스포즈가 되고 이제 또 컨주게이션이 주어지니까 우리가 이것을 x1의 대거 그 다음에 x2의 대거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가로 대신 세로로 썼냐 그러면은 x1 대거가 이제 로우 벡터가 됐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u 대거와 u를 곱해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x1 대거의 x1, x1 대거의 x2, x2 대거의 x1, x2 대거의 x2 해서 우리가 다시 2x2 매트릭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적들은 앞서서 계산을 해놨었죠. 그래서 이게 1, 0, 0, 1 이렇게 돼서 바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은 U 대거가 U 인버스가 되기 때문에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앞에서 한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허미션 매트릭스는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다이고널라이즈 될 수 있고, 그 다이고널라이즈 된 매트릭스는 아이겐밸류 값들이, 즉 이제 다이고널 컴포넌트들이 다 리얼 값이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2x2만 했지만은 금방 확장을 해서 n by n 경우로 이제 우리가 쉽게 확장할 수 있겠죠. 그 경우에는 이 아이겐 벡터들이 이제 n개가 나오는 것을 이제 늘어서서 우리가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오는 과정에서 아이겐밸류 값들이 서로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활용이 되었었는데요. 만약 아이겐밸류 값이 같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럴 경우를 우리가 이제 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어볼 용어인데요. 디제너레이터다, 이렇게 디제너레이터다고 이제 말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다시 또 우리가 좀 더 손을 봐야지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생략하도록 하죠. 자, 이번 강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소개받았던 여러 행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이 다이고널라이제이션에 대한 정리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렬 A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행렬에 컨주게이션을 한 것이 다시 자신과 같아지는 경우, 즉 그 말은 성분별로 이 컴포넌트별로 컨주게이션을 취한 것이 원래 거와 같아진다니까 이제 리얼이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리얼 매트릭스 이렇게 이제 부르겠고요. 그 다음에 행렬을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했을 때 트랜스포즈 취한 것이 원래 거와 같아지는 경우, 즉 A는 이제 사각 행렬의 경우이겠는데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대칭적이다라고 해서 이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어떤 것을 트랜스포즈를 했을 때 부호가 바뀌는 경우도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부호가 바뀔 때 NT라고 하는 접두를 붙입니다. 그래서 NT-symmetric 매트릭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서 소개받았던 이 트랜스포즈를 취한 것이 역행렬과 같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오소고널 매트릭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름입니다. 자, 그러고 앞서서 우리가 이제 컨주게이션을 취한 것이 같아지는 경우 리얼이라고 했는데 만약 부호가 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컴포넌트가 퓨어 이미지너리로 되어 있는 경우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미지너리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고 이제 대거를 취한, 즉 conjugation and transpose죠. 자, 그렇게 한 것이 자신과 같아지는 경우, 이것을 바로 우리가 앞서서 이제 봤던 이 허미션이라고 하는 말을 썼었고요. 이것을 허미션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또 비슷하게 부호마저 바뀌는 경우, 즉 어드조인트 취한 것이 대거를 한 것이 부호가 바뀌는 것을 anti 허미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엔티 허미션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대거를 취한 것이 인버스와 같아지는 경우, 자, 이것을 앞서서 이제 우리가 유니터리다라는 말을 썼었죠. 자, 이제 거의 다 나왔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A라는 행렬에 A에다가 대거를 곱한 것이 순서를 바꿔서 곱하는 것과 같아지는 경우, 즉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기도 하고 노테이션을 이런 것을 씁니다. A, B를 우리가 곱한 것에서 BA를 뺀 것, 이것을 이제 AB 커뮤테이터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이렇게 AB 행렬에 이제 괄호를 집어넣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AB 빼기 BA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것이 0이 되는 경우, 그럴 때 이제 A 행렬과 B 행렬이 우리가 커뮤트한다. 이런 말을 쓰고 있면은 이 노테이션은 커뮤테이터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조건은 다시 써주면은 우리가 A와 A 대거가 커뮤트한다. 뭐 이런 말로도 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 행렬을 우리가 normal matrix라고 부릅니다. 허미션 매트릭스의 다이고널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일반적인 매트릭스에 대해서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은 수학적으로는 알려져 있는데요. 앞서 설명했던 노멀 매트릭스가 이제 좀 더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를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익혀보라는 뜻에서 다음과 같은 숙제 문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A, B, C, D
이 네 가지 시오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한번 증명을 해 보시면은 많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 숙제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푸시고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